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군과 미 행정부 내에서 전쟁 유발자를 싹 다 해임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이렇게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트럼프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2024년 대선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Agenda 47, President Trump will fire the warmongers and globalists who seek endless wars. Agenda 47이라는 건 이제 47대 대통령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딥스테이트, 국방부, 국무부, 군산복합체 전쟁 유발자와 미국 마지막 글로벌리스트들을 모두 쓸어버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임기 때는 사실 트럼프가 딥스테이트 존재에 대해서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딥스테이트들을 많이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임명할 때 딥스테이트인지 모르고. 어쨌든 딥스테이트는 정부 내부의 숨은 관료 집단을 가리키는데요. 선거 등 국민 안정이나 권력 위임 절차 없이 권력을 쥐고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세력을 의미하죠. 뭐 FBI, CIA의 수뇌부에 있는 뭐 모든 사람 랭앤파이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윗선들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임스 코미, 앤디 머케이 이런 사람들 마찬가지고 뭐 피터 스트록, 리사 페이지 그리고 크리스 레이 현재 FBI 국장 크리스 레이도 여기에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뭐 CIA 뭐 존 브레넌 전 국장도 딥스테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제임스 클래퍼 전 DNI 국장 역시 딥스테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딥스테이트가 많지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글로벌리스트는 국가와 이념을 뛰어넘어 돈과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집단을 가리키죠. 다만 트럼프는 전쟁 유발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 집단인지 영상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또 로비스트와 대형 방위업체들이 침투해 군과 국가안보 고위 관계자들을 움직여서 미국을 전쟁으로 내모는 것을 막겠다고 했는데요. 트럼프에 따르면 전쟁 유발자들은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각 방면을 압박해 이라크나 세계 다른 지역에서 오랫동안 갈등을 조장해 왔습니다. 트럼프는 또 제3차 세계대전이 지금처럼 임박한 적은 없다. 이렇게 위기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이 공개되기 몇 시간 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의 전략 핵무기 감축 조약인 신전략 무기 감축 조약 뉴스타트 이행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한층 고조되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죠. 그래서 볼리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전에 포함하지 않았던 무기 지원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서로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의 지금 대리전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와 지금 뭉쳤고요. 그리고 미국은 유럽 국가들과 그러니까 나토를 사실상 미국이 이끈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나토 동맹국이 아닙니다. 근데 미국이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 일에 목숨을 걸까요? 예. 미국 민주당 진영이 우크라이나와 너무나 많은 내통 관계를 형성해 왔기 때문 아닐까요? 유로마이단 혁명, 오바마 정부 때 쿠데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복시키지 않았습니까? 친러시아 정부를. 메인스트림 미디어 이런 건 또 보도 안 하죠. 트럼프 만약에 그랬다면 난리 났을 거예요, 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이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 4억 5천만 달러 규모 새로운 군사 지원 방안을 공개했죠. 이 방안에는 하이마스, 그러니까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이마스 탄약,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등이 포함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중국이 각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지금 완전히 이제 위험해요. 지금 모든 상황이 위험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지난 18일 중국 기업이 러시아에 이미 비살상적 지원을 하고 있고 새로운 정보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 등 살상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려를 나타냈죠. 트럼프는 영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유일한 미국 대통령이다.
그래서 우리를 전쟁에 끌어들이는 것은 일은 잘하지만 출구 전략은 모르는 많은 장성, 관료 외교관들의 조언을 내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존 볼튼 전 국가안보부 장관. 그 사람은 맨날 전쟁하자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어요. 공화당 진영에서.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내가 여러분의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이 일어날 여지조차 없었을 거다. 2024년에 집권한다면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분쟁을 끝낼 거다. 그러면서 국무부, 국방부 및 국가안보기관은 내 행정부 임기 만료 전까지 완전한 기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첫 번째 임기 때 좀 실망적이었죠. 사실 뭐 이뤄낸 치적도 많지만 하지만 국무장관 그리고 법무장관, 국가안보부 장관 다 잘못된 사람을 초반부터 임명하면서 꼬였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절반의 성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임기는. 그리고 두 번이나 그러니까 그 로버트 멀러 특검한테 이렇게 조사 받고 지금은 이제 잭 스미스 특검한테 조사를 받고 있는데 다 이게 이제 법무장관 자기가 잘못 임명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이제 바로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 11월 대선 때 당내에서도 론 디샌티스 인기가 탄력을 받고 있어요. 근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풀뿌리에서는 트럼프를 원해요. 하지만 기득권 공화당 진영에서 론 디샌티스를 원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디샌티스가 훌륭한 플로리다주 주지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좀 더 대통령으로 적격이 아닌가 싶어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디샌티스는 이제 후원금에 의존하는 정치인이고 트럼프는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어차피 첫 번째 선거 때 6,500만 불 정도 쓰지 않았습니까? 자기 돈. 그리고 나중에 후원자들이 대거 따랐죠. 그리고 십시일반 모아주는 그런 그 소액 기부자가 많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빅머니들한테 휘둘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빅머니들은 이미 트럼프 정책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는 거고요. 그래서 트럼프를 컨트롤할 수 있는 후원자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커다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하지만 론 디샌티스가 만만치 않은 경선 상대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론 디샌티스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연방 하원 의원들 기득권 쪽, 프리덤 카커스 쪽은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고 기득권 쪽은 론 디샌티스를 지지할 것 같아요. 니키 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별로 트랙션을 못 끌 것 같고 마이크 펜스 역시 카리스마가 부족하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영화배우 워디 해럴슨이 백신 회사들 비판했습니다. 모더나, 화이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he biggest drug cartel. 거의 마약 카르텔로 비유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he biggest drug cartels in the world get together and buy up all the media and all the politicians and force all the people in the world to stay locked in their homes. And people can only come out if they take the cartel's drugs and keep taking them over and over. 그러니까 이 마약 카르텔이 다 같이 뭉쳐가지고 언론들 사들이고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 다 사들 광고 엄청나게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안 한 거예요. 엄청난 광고주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 뭐 대다수 정치인들이 이렇게 화이자로부터 이렇게 후원금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다 락다운 시키고 주사 맞게 했다. 그것도 계속 거듭해서. 제대로 말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미국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백인과 아시안들을 상대로 인종차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났습니다. 뭐 어퍼머티브 액션 맨날 이렇게 푸시하죠. 메인스트림 미디어 어젠다가 이제 아시안들한테 사실 손해 주는 이슈예요. 이 affirmative action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affirmative action에 있어서는 조금 이게 그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affirmative action 없이 만약에 한다면은 아마 대다수 아이비리그 학교들 완전히 아시안 그리고 백인들로만 구성이 될 거예요. 아마 흑인은 정말 극소수가 될 거고. 이렇습니다. 예.
미국 신문들이 인종차별 발언을 한 백인 만화가 만평을 지면서 퇴출시켰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스캇 애덤스가 이제 드어블 만화가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최근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53%가 그러니까 흑인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53%가 백인들 괜찮게 생각한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백인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문제라는 거예요. 스캇 애덤스는 그걸 꼬집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 증오 단체다. 이렇게 백인들을 싫어하는데 흑인이 거의 절반이 백인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게 증오 집단이다. 그래서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으면 안 된다. 백인들에게 하고 싶은 충고는 흑인들에게서 벗어나라는 것. 왜냐하면은 절반 가까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물론 논란이 되는 발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이제 스캇 애덤스가 하면서 여러 신문들, 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뭐 USA 투데이, LA 타임스 뭐 이런 수백 개 신문사가 이제 애덤스가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발언을 하면서 흑인 혐오 발언을 했다면서 길버트 연재를 중단했어요. 근데 이제 머스크가 옹호하고 나선 겁니다. 예, 머스크는 미국 언론들이야말로 인종차별한다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미국 미디어는 매우 오랫동안 백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 인종차별을 했고 이제 그들은 백인과 아시안에 대해 인종차별을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머스크는 이후 자신의 발언이 트위터에 또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해당 트윗을 삭제했는데요. 머스크 인수 이후 트위터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했고 그다음에 진실 트윗들을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그동안엔 많은 중호 발언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에 맞서는 그런 발언들 이제 세이브 시키고 있어요. 진보 진영에서 흑인은 마치 모두 민주당을 지지해야만 한다는 그런 내러티브를 펼치고 있는 건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흑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거를 트위터 가서 고친 거예요, 주인으로. 그 반대, 그 진실, 백신에 대한 진실, 그리고 트위터 파일, 그거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 그거 보도 안 하고 있잖아요. FBI가 어떤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예? 트위터한테 350만 달러 주고 백신에 대한 진실 가리고, 예, 말이 안 되는 거를 이제 많이 폭로한 거예요. 영웅이에요, 이 시대의 영웅, 일론 머스크는. 물론 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옳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트위터 파일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걸 공개한 것만으로도 영웅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이 사람이 썩 뭐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트위터 파일 공개한 것은 100번 1000번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진실을 밝힐 자유를 억압했기 때문이에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자, 그리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대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비판했어요. 네, 트럼프를 비판했습니다. 네, 펜스는 MBC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예전 런닝메이트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거다.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 런닝메이트면 도널드 트럼프를 얘기하는 거죠. 공화당이 트럼프 외에 다른 인사를 대선 후보로 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펜스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는 다른 리더십을 요구한다. 공화당 유권자들이 미국 역사와 지금 이 순간에 맞는 기준을 가진 사람을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작년 11월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예상과 달리 부진한 성적을 거둔 데 대해서도 트럼프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과거에 초점을 맞춘 공화당 후보들은 공화당이 우세한 곳에서조차 고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 시기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하고 있다. 봄이 되면 내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예. 펜스가 대선 관련 언급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펜스가 이제 부통령으로서 활동했는데 좀 1월 6일 때 실망적인 활동을 했죠. 펜스가 보수 진영에서 볼 때. 지금까지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 출마자로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그리고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지지율이 40%대 후반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산테스입니다. 마이크 펜스도 이제 대선 출마 이제 시사는 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한다 이건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아시안 중후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I stop talking. You do not come up to me, Dr. Shu. Get my goddamn face. You go there. All right? Sit down. You go sit down. What's it doing? Why you told me? You go sit down, all right? You never Come up to me like that. I mean, Who the fuck do you think you are? Yeah, twitch your little fucking face. Turn around and raise your fist like that, Dr. Shu. Do it again. you said that. I'm not fucking playing. All right? Come up to me and do that to me. I'll do it to you, bitch. All right? Go sit down. Shut your fucking mouth. Fucking tell me who the fuck you think you are. The fuck, nigga? Fucking bitch. You do that. You keep doing that. You keep doing that. You took the fucking trash can to me, huh? Horn, get out. Just get out. Sit down. Fucking whack ass nigga. 자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아시안 중후 범죄라고만 볼 수 있는지 좀 그래요. 뭐 이거 에이시안 크라임 리포트에서 이제 이렇게 올렸는데 A student goes on a threatening verbal tirade on an Asian teacher and also calls him the N-word. 이건 그냥 이 학생 자체가 완전히 미쳐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꼭 이 교사가 아시안이라서는 아니라 다른 교사들한테도 이렇게 행동할 것 같아요. 이런 학생이면. 근데 또 일각에서는 아시안 중후 범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거는 아시안 중후 같아요. 한번 보세요. Fucking monkey, piece of shit. Fucking black American hate you, you ugly monkey. Get the fuck out of my country. You got your own country. Fucking monkey. You fucking monkey. But we're trying to leave, but he won't leave us. You fucking ugly ass monkey. I'm black American, I'm higher than you, you ugly monkey. Michael Jordan, Kim Kardashian, fucking my race. Kanye West, you fucking monkey. You a monkey, you piece of shit. Black American hate you, you ugly motherfucker. 자, 그리고 파울 라이언 전 연방 하원의장이 트럼프가 만약에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이 된다면 그러면은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t depends on who the nominee is. I'll be here if it's somebody not named Trump. You won't show up if it's not. Yeah, I'm not interested in participating in that, no. Even in Wisconsin. Even Wisconsin. For the Republican. 파울 라이언 여전히 팍스뉴스 이사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이다.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 감사합니다.